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샀는데 제가 실수로 눌러버려가지고 사자마자 $200 손실이 발생했죠. 사실 이 레버리지라는 거 잘 쓰면 굉장히 좋아요. 적은 금액으로도 용돈벌이, 생활비벌이, 심지어는 뭐 월급까지도 벌어갈 수 있는 게 레버리지인데, 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레버리지를 잘 못 쓰면 독이 든 성배가 되는 거죠. 계좌가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레버리지 상품들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레버리지 활용을 기본적으로 하는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예전부터 많이 써오던 바이낸스 선물,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소개하고 저도 쓰고 있는 마이트레이드도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것일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고, 저도 예전에 욕심 부리다가 청산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경험, 제가 그동안 시장을 겪어오면서 느껴왔던 점들 오늘 영상에 한번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시장에서 수익을 내면서 좀 더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트레이드라는 플랫폼을 한번 이용을 할 건데요. 자, 마이트레이드, 그냥 여기 등록, 가입을 하면 되는데, 웬만하면은 제 영상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 주세요. 협찬을 받다 보니까 성과가 좀 필요한데, 웬만하면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 주시고, 모바일에서 보시는 분들 링크 클릭하면은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앱 다운받고 나서 추천인에다가 추천인 코드 XTPU 이제 대소문자 구분한 거, 자, 이거 꼭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이나 즉시거래 화면으로 가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저도 이제 구글로 가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 아이디로 이제 찍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접속이 됩니다. QR 코드를 다운받으라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QR 코드 다운받고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로 계속하기 이제 눌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화면, 거래 화면이 뜹니다. 시장에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에. 자, 그럼 허브로 와보면은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허브를 찍어보면은 자, 입금이라는 게 있죠. 입금을 하고 시작해야겠죠. 자, 그런데 뭐 처음부터 많은 돈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뭐 $100, $200, 뭐 한 $300 정도 입금해가지고 이제 가볍게 한번 이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데, 연습을 하다가도 돈을 잃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거래를 하면 되는지는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거래하는 게 이 현명하게 거래를 하는 걸까?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할 때도 노하우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자, 입금 버튼을 눌러보면은 은행 송금 이렇게 있고, 이제 카드가 있고 USDT, USDC가 있는데 카드는 우리나라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은행에 제약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이제 은행 송금은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는 이제 바이낸스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를 통해서 USDT를 옮겨와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비트에서 바로 이 마이트레이드로 보내려고 하니까 보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비트에서는 이 마이트레이드로 이제 송금하는 게 막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옮긴 다음에 자, 바이낸스에서 이제 USDT를 이제 옮겨와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바이낸스를 허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바이낸스를 썼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뭐 바이낸스가 없으신 분들 다른 해외 코인 거래소도 이용하면 되긴 해요. 왜냐하면 거래소 지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제 바이낸스도 이제 새로 가입을 하는 거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뭐 여러 플랫폼들의 아이디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입금까지 완료를 하는데 굳이 처음부터 이제 많은 금액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덩치가 큰 자산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이제 금 하나에 1트로이온스당 $4,300를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덩어리가 큰 것들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적은 돈을 넣고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되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덩치 규모가 큰 돈을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소액으로 시작할 때는 그런 덩치가 큰 자산들을 거래하기보다는 덩치가 작은 자산들로 거래를 할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으로 와 보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찜해 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차트 설정까지 조금 이렇게 해 놨는데, PC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차트를 또 많이 볼 수 있기도 한데, 주로 이제 모바일로 거래를 합니다. 저도 제가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자산들을 넣어놨는데, 자, 이 자산들을 넣어놓은 기준이 뭐냐? 당연히 이제 시장을 대표하는 자산들도 넣어놨고, 자, 그리고 제가 주로 거래를 하는 것들은 스프레드가 낮은 겁니다. 이 마이트레이드라는 플랫폼은 사실 수수료는 제로예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할 때마다 이제 0.1%의 수수료를 사거나 팔 때마다 떼가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주로 레버리지 10배 거래를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10배를 하면은 이제 수수료는 1%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마다 1%의 수수료를 뗐습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두 번 하면 2% 수수료를 떼는데, 이 마이트레이드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 거래 수수료는 없어요. 제로예요. 자, 그렇지만 이 거래 수수료가 없는 대신 이 스프레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스프레드라는 것은 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 자, 매수를 하게 되면은 매수 호가에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바로 팔아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 자산 가격이 내가 산 가격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해도 1초 만에 바로 팔아도 매도 호가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격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점은 스프레드가 매우 좁은 종목이 있고 스프레드가 매우 큰 종목이 있습니다. 간극이.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게 유리하냐? 당연히 스프레드가 좁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유리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가지 맹점은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은 종목들. 자, 그래서 실수로 샀다가 실수로 바로 팔아도 손실이 거의 없이 매매가 되는 것들은 변동성이 좀 낮습니다. 그냥 가격의 움직임 폭이 낮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스프레드가 큰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고 나서 상승 흐름을 탈 때 이 스프레드가 금방 메워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 변동성이 커서 금방 올라온다는 것은 포지션을 잘못 잡으면은 금방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드는 큰데 또 가격 손실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매한 종목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스프레드가 낮은 종목은 금이 있고요. 은은 스프레드가 좀 큰 편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 FX 통화들도 스프레드가 낮아요. 왜? 통화도 사실은 변동폭이 낮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통화가 변동폭이 엄청 크면은 사실 시장에 혼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통화들은 대부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프레드도 낮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나스닥 같은 주가 지수도 스프레드가 낮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막 2%, 3%씩 막 올라가기 때문에 낮은 스프레드에도 불구하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알트코인들은 스프레드가 좀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로 이제 매매를 하는 알트코인 중에 G캐시라는 게 있는데, G캐시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수로 매수를 했다가 실수로 매도를 눌러버려가지고 사자마자 스프레드 엄청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0 정도 손해를 봤는데, 사자마자 모르고 실수로 매도를 눌렀는데 $200나 손해를 본 거예요. 스프레드 때문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200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30만 원이에요. 실수로 한번 눌렸을 뿐인데 30만 원? 열이 확 올라옵니다. 진짜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마이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앱이. 바이낸스는 사실 좀 느립니다. 제가 아이폰 17 프로 맥스를 쓰고 있는데도 좀 느린데, 이 마이트레이드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거기다가 저는 이제 원클릭 청산, 원클릭 매수를 설정해놔가지고 내가 실수로 매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없이 손실이 난 경우도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스프레드를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코인 중에서 이제 좀 인기 있는 코인 중에서 바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좀 크지만 또 스프레드가 엄청 넓지는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주로 매매하는 게 G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그 다음에 금,
뭐 이 정도를 매매하고 지수나 그다음에 FX는 거의 매매를 하지 않는데 이따가 제 매매 목록을 보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초보자들 이제 스프레드 낮은 거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금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이제 4,300달러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430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좌에. 자, 그럼 430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그러니까 10배 레버리지를 써서 이제 4,300달러를 매수를 했다고 쳐도 뭔가 430달러면은 거의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처음에 매매를 하시려면 레버리지 비율이 뭐 10배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10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레버리지가 100배도 있고 50배, 20배, 10배, 1배 이렇게 있죠. 금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100배 레버리지를 쓴다 그러면은 내가 43달러, 50달러만 있어도 금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50달러라는 거, 사실 변동성이 하루에도 요즘에 금 같은 경우에는 1, 2%씩 오른다, 내린다. 자, 그러면은, 뭐, 100달러 금방 떨어집니다. 그럼 금방 청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써보니까 레버리지가 이제 5배에서 한 10배 정도가 이제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20배, 30배로 넘어가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가지고, 진짜 갑자기 급락이 나와버리면은 계좌 청산당하기 일쑤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요. 특히 트럼프가 한마디 해버리면은 뭐 엄청나게 치솟았다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코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쓰지 말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레버리지 10배를 쓰고 있지만 제 계좌에 충분히 이제 현금을 놔두고 쉽게 청산당하지 않을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도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금을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금 4개면 16,000 정도 되죠. 5,000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2만 달러인데 2만 달러가 필요한데 레버리지를 10배 쓰면 2,000달러면 금 4개를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금이 하락을 했어. 실제로 저는 하락을 해가지고 자, 금에서 좀 물려 있는데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1,000달러 정도 손실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계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레버리지 100배를 썼다. 자, 그리고 이제 금을 뭐 100개를 매수했다. 그러면 이미 계좌 청산돼서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는 진짜 뭐 가끔씩 진짜 대박 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대박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 말자. 나는 조금씩 그냥 자주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생활비 벌고, 자, 생활비보다 좀 더 벌면은 월급만큼 버는 거고, 자, 여기서 좀 더 벌면은 진짜 월급보다 좀 더 벌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레버리지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는 대박 쳐가지고 나 인생 역전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레버리지 시장에 뛰어들면은 결코 안 됩니다. 망하기 일쑤예요. 자, 그래서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B2 이런 것도 다 레버리지 투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써가지고 했을 때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경제지표 발표했는데 갑자기 쇼크가 나왔어. 그러면 급락할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가 어느 순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냥 한마디 트윗 한번 날려버리면은 또 갑자기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또 나 내려갈 줄 알고 숏에 베팅했는데 갑자기 또 급등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결코 레버리지를 많이 써가지고 인생 역전한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금액, 내가 이 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을 생각해서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써버리면 변동성이 커졌을 때 쉽게 청산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많은 레버리지 쓰지 말고 제가 권장하는 것은 50배, 100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10배도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10배를 주로 쓰고 있지만 그 10배라고 해도 내 계좌에 꽉 채워서 10배가 아니에요. 저는 10배를 쓰더라도 증거금 비율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저는 증거금을 또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1000배 넘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증거금 중에서 레버리지를 쓴 거는 2,000달러 정도지만 실제로 또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한 18,000달러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절하지 못한 상황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을 때도 내가 계좌 청산을 안 당하고 버틸 수 있는 만큼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올라와요. 네, 결국 시장은 올라옵니다. 시장은 올라오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내가 중구난방식으로 마구잡이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딱 알고 있는 건 매수하세요. 저 아까 전에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매매 개수를 몇 개로 제한하고 있어? 저는 5개를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마이트레이드에서 주로 매매하고 있는 게 3개예요. 3개. 금,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지켓이 3개입니다. 뭐 가끔 비트코인도 매매를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거의 매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수나 FX, 뭐 원자재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용으로 보지 제가 매매를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은 저는 잘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습성이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매매하면은 내가 당하기가 쉽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방 먹을 거 레버리지에서는 2대 3대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언제 들어가는 게 좋으냐. 진입 구간을 이제 잘 설정해야 되는데, 진입 구간 같은 경우는 급락 후에 항상 반등이 나오기 좋아요. 자, 그래서 급락 후에 반등이 나올 때가 많은데, 급락 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들어가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제가 화면에 지켓입니다. 지켓이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은 이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반등 나오고, 급락 나오고 반등 나오고, 급락 나오고 반등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여기도 보면은 급락이 쭉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구간을 노리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RSI가 이렇게 과매도 영역에 갔을 때 매수를 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 놓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켓이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저 같은 경우는 짧게 가져가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어제 한 7%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급등이 나오기 전에 보면 여기 급락이 나오고, 여기 RSI도 그렇고, 스토캐스틱도 한번 과매도 영역에 들어갔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를 쭉 타고 이제 올라갔는데,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 뭐 이렇게 이제 또 고점을 찍었을 것 같은 지점, 저 같은 경우는 추적 손절매를 걸어놔가지고 올라가면서 일정 부분 하락하면은 매도가 되게 걸어놨더니 좀 가다가 조정이 나올 때 매도가 되고, 또 가다가 조정이 나올 때 매도가 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몇 차례 매도가 됐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노려야 괜히 이제 고점에 잘못 물려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는 경우, 특히 이제 레버리지 거래이기 때문에 고점에 들어갔다가 물리면은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고 이제 또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회를 노리되 항상 뭔가를 사야 된다 이런 강박에 들어가 있기보다는 저점이 나왔을 때,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 때 기회를 노린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상 내가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 뭔가 실수를 했다. 자, 그러면은 손절도 할 줄 알아야겠죠. 이제 손절을 해가지고 이제 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참 힘들어요. 내 계좌에 잔고가 적을 때 손절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또 더 잔고가 쪼그라들고 매매의 기회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최대한 손절하지 않는 방향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 매도를 해서 자산을 좀 쌓아 나간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좋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레버리지 거래라는 거는 플랫폼의 생태계를 알고, 그 다음에 매매의 방법,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거를 좀 더 머릿속에 항상 숙지를 하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바이낸스에서 청산을 몇 번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 레버리지의 무서움, 이 손절을 안 했을 때, 손절을 안 하고 시장이 무너질 때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금방 청산을 당해버리는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청산 당하지 말고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거래한 내역을 보면은 여기 이제 모바일 상에 이제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더리움을 좀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이제 손실도 난 것도 있고 이제 수익이 난 것도 있는데, 이더리움이 어제 계속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상승하다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추적 손절매를 좀 얕게 걸어놨다 보니까 이제 빨리 매도가 돼버려 가지고 흔들릴 때마다 이제 매도가 돼버렸는데, 추적 손절매를 제가 간격을 좀 짧게 하는 이유는 최대한 나는 그냥 수익을 챙기면 되니까. 저는 이제 크게 먹는다는 생각보다 어쨌든 나는 수익을 챙기자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저녁 때 1816.54달러에 진입을 해가지고 1838.90달러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23달러 이제 수익이 났었는데, 10랏이라고 돼 있는데 이더리움 10개를 매수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1816달러였으니까 1 이더리움이 10개, 자 18,000 이더리움을 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0배 레버리지를 썼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 계좌에 필요한 증거금은 $1,800에서 한 $1,900 정도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2,000가 계좌에 있으면은 이더리움 10개를 매수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000를 넣고 바로 이더리움 10개를 매수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변동성이 커가지고 $2,000 넣고 10배 레버리지 해가지고 이더리움 10개 샀는데 갑자기 급락을 해? 그러면은 또 계좌가 진짜 뭐 손실이 $2,000까지 가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더리움 잘못 물려가지고 손실 뭐 1,500 정도까지 갔다가 반등을 해서 수익이 난 경우도 있는데, 저는 계좌에 $20,000 정도가 있으니까 $2,000 손실이 나도 뭐 버틸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반등이 온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상승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손해를 이제 봤습니다. 손해를 보고 이때는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그냥 매도를 했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내가 원칙이 안 썼을 때 매수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손실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다시 회복을 하긴 했는데, 여기 또 보시면은 뭐 $49, $167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더리움이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그냥 저는 짧게 이더리움에서 한 $700 정도 이제 수익을 냈네요. $700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이제 그냥 용돈벌이 했습니다. 돈벌이 하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뭐 앉아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놓고 이제 상승 추세 타다가 추적 손절매 걸어놓고 매도되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금 마이너스 34.54가 돼 있는데, 자, 그래서 트레이딩 해 보면은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이제 매수 매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버튼이.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버튼이 있는데 저는 여기 중간에 원클릭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버튼 한 번만 눌러도 매수가 돼 버리거나 버튼 한 번만 눌러도 매도가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작을 하다가 저는 이게 눌러진지도 몰랐어요. 그럼 차 타고 병원 가는 길에 그냥 한번 살펴보고 주머니에 넣어 놨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 어제 같은 장에 숏 포지션으로 매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버튼 잘못 눌렀는지도 몰랐어요. 매수 버튼으로 눌러져 있었으면 어제 수익이 났을 건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원클릭으로 매도 포지션이 하나 있으니까 결국에는 손실이 났고, 내가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34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네, 금이 어제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캐시를 제가 주로 매매를 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지캐시도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지캐시는 스프레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한 번 하나를 거래하는데 거래 단위가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캐시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527잖아요. 자, $527인데 이 지캐시는 하나를 거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약 규모가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한 번에 100개를 사야 돼. 그러면은 지금 $500니까 한 번 하나를 살려면 $50,000가 필요하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안 쓰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50,000의 증거금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레버리지 보통 10배를 쓰니까 지금 하나를 사면은 $5,000가 필요하겠죠. 한두 개를 거래하는데 $10,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증거금.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보자분들 증거금을 뭐 100 정도 넣어 놓고 이 레버리지를 그러면은 100배, 50배로 해가지고 거래를 한다? 그건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50배를 한다고 쳐도 증거금은 $1,000나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지캐시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10몇 %씩 오르고 10몇 %, 1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뭐 7%까지 떨어졌다가 금방 엄청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월 15일 오전 5시부터 급등했죠. 물론 이때 이제 포지션을 만약에 롱 가지고 있었으면 떼돈 벌었겠지만, 만약에 뭐 포지션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도 몇만 달러 벌었을 겁니다. 10배로 해서. 자, 그렇지만 저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이렇게 오를 줄 몰랐으니까. 지켓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스프레드가 큽니다. 여기 스프레드도 보면은 3.16인데 계약 규모가 기본적으로 100이에요. 자, 그러면은 3.16에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스프레드가 지금 30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이거 거래했을 때는 스프레드가 200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200을 손해보고 700을 수익을 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200, $212 손해본 게 뭐냐? 이게 진짜 억울한데, 제가 지캐시를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갔죠, 하나를. 자, 그래서 증거금 $4,000를 걸고 이제 $40,000치 샀습니다, 100개를. 내가 바로 팔아도 손실이 200이 나는데, 실수로 또 원클릭 청산.
자, 이게 이제 원클릭 청산이 좀 무서운 게 빠르게 이제 거래가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수로 잘못 눌러버리면은 매도가 되거나 매수가 한 방에 돼버려요. 자, 그래서 사자마자 여기서 이제 포지션에서 X를 눌러버려가지고 원클릭 청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샀는데 제가 실수로 눌러버려가지고 사자마자 $200 손실이 발생했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원클릭 청산이 편하긴 한데, 자, 이거를 이제 내 습관에 잘 맞춰서 잘 써야 된다. 실수로 누르지 않게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억울하잖아. 하나 샀다가 내가 의도하지 않게 팔아가지고 $200 손해를 봤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 G캐시 2개를 샀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거죠, 이거. G캐시 2개를 사가지고 $744 이제 수익을 냈는데, 자, 이 2개를 샀을 때는 증거금이 $8,000. 그쵸? 보면은 계장가가 85,000불, 85,000불치 매수를 한 거예요. 자, 거의 뭐 85,000불이면은 거의 1억치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면은 이것도 진짜 사연이 많은데 이건 실제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자마자 조금 오르다가 급락을 해가지고 거의 $2,000 이상까지 손해를 봤다가 진짜 이거 여기서 손절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내가 손절하자 했는데 버티니까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한 $1,000 직전에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 가기 직전에 내가 수익 차익 실현을 했는데 역시 차익 실현하고 나니까 치솟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은 진짜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3,000, $4,000까지 수익을 냈을 건데 어쨌든 뭐 한 1시간 정도 만에 $700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G캐시를 스프레드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한 이유는 변동성이 클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이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 $1,785 이제 수익을 낼 때는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자마자 여기 시간을 보면은 4시 3분 15초에 샀어요. 샀는데 사자마자 갑자기 급등을 하는 바람에 4시 3분 24초, 단 9초 만에 $1,700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깜짝 놀라가지고 사자마자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났는데,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뭐 $1,700 수익을 냈다고는 하지만 손해를 본 적도 있죠. 자, 그래서 수익도 나고 손해도 나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은 최대한 이제 수익이 나는 쪽으로 계속 거래를 하면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은 계속 수익을 내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거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금도 지금 물려가지고 올라갈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금이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못 올라가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지금 $1,000 물려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참 금이 느리긴 느려요. 변동성이 뭐 낮다 보니까 이제 스프레드도 낮은데 욕심을 좀 부리다가 일찍 물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상승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상승하고 나서 뭐 손절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트레이드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자산군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항상 마이트레이드에서 거래할 때는 이 스프레드를 좀 잘 따져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즐겨찾기에 보면은 금, 은은 스프레드가 좀 큰데 뭐 원유나 WTI 이런 것도 스프레드가 좀 큰 편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리고 속스, 웨이,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이런 것도 이제 스프레드가 조금 큰 편은 아니다. 이런 코인들 중에서 이제 저렴한 코인들은 스프레드도 낮고 한번 쉽게 접근해 볼 만하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과 금, 그 다음에 G캐시는 하는데 G캐시는 여러분들한테 비춥니다. 일단 증거금 자체도 많이 필요하고 스프레드도 높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좀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해야지. 뭐 저도 사실 G캐시에서 이제 수익을 낸 경우가 많긴 하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또 크게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좀 전에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버리지 거래 수익만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꾸준히 이렇게 거래하면서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루 용돈벌이에서 생활비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이 레버리지 거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욕심 부리는 순간 레버리지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욕심 부리지 말고 거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고, 자, 그리고 헛비트에서 바이낸스에서 이제 마이트레이드로 올 때 바이낸스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또 문의 주시면은 조금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